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더 강해지려면 무조건 더 많이, 더 오래 운동해야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과학 논문이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헬스장 국룰 같은 거잖아요. 세트를 더 많이 조지면 근육도 더 빵빵해지고 힘도 더 세질 거라는 믿음. 근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막연한 생각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훈련 볼륨, 그러니까 총 운동량입니다. 자, 이번 분석에서는요, 이 논문이 도대체 어떤 질문에서 시작됐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뭘 발견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발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살펴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기존 연구들은 사실 대부분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처럼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몸의 반응이 다르죠. 이른바 정체기, 천장 효과 때문에 성장이 더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진은 바로 이 숙련된 남성들에게 딱 초점을 맞춘 겁니다. 과연 운동량을 계속 늘리는 게 근력이랑 근육 크기, 이 둘 모두에 계속 효과가 있을지, 그 한계가 어딘지 명확히 밝히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연구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도대체 어떤 실험을 설계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미 꾸준히 저항 훈련을 해온 평균 경력이 무려 4.4년인 숙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속 초보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 헬스장에서 마주칠 법한 그런 분들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운동량에 따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아니, 이 표를 좀 보세요. 운동 시간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고볼륨 그룹은 저볼륨 그룹보다 무려 5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한 겁니다. 과연 이 시간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점점 궁금해지죠. 자,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이 맞춰야겠죠? 그래서 8주 동안 주 3회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7가지 핵심 운동을 세트당 8회에서 12회 반복으로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건 뭐다? 바로 세트 수, 즉 훈련 볼륨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8주 뒤에 과연 이분들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력과 근육 성장, 이 둘이 과연 똑같은 패턴을 보였을까요? 이 실험의 핵심 발견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용어 하나만 딱 정리하고 갈게요. 금비대, 뭐 어렵게 들리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 사이즈가 커지는 거, 그걸 의미해요.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로 아주 정밀하게 근육 두께가 얼마나 변했는지 측정했죠. 자, 먼저 근육 성장. 이건 뭐 우리가 딱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프가 한눈에 보여주죠. 훈련 볼륨이 높을수록 근육도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1세트 그룹보다는 3세트, 3세트보다는 5세트 그룹의 근육이 더 두꺼워졌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양반응 관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약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커지듯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도 더 많이 큰 거죠. 이건 상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연구진들도 논문에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비대는 양반응 관계를 따른다. 그러니까 근육 사이즈를 키우는 게 목표라면 더 많은 세트를 하는 게 명백히 유리하다는 게 이제 과학적인 팩트가 된 셈이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역시나 쉽죠. 근육 키우려면 많이 해야지. 근데요,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순수한 힘, 즉 근력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연구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와, 진짜 결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벤치프레스랑 스쿼트 최대 중량, 즉 원RM 증가량을 보면요. 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예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분 운동한 사람이나 68분, 그러니까 1시간 넘게 운동한 사람이나 힘이 세진 정도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연구에서만큼은 훈련 볼륨의 차이가 근력이나 근지구력 증가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볼륨, 중볼륨, 고볼륨 그룹 모두 비슷하게, 그리고 아주 눈에 띄게 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 현실 운동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진짜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목표가 뭐냐?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목표가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는 거다? 그럼 고볼륨 훈련이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스트렝스, 즉 힘을 기르는 게 목표라면 저볼륨 훈련이 진짜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이 숫자요. 13분. 이게 저볼륨 그룹이 운동한 평균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딱 13분, 일주일에 3번. 이걸로 1시간 넘게 쇠질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강해진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해. 이 말은 적어도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연구는 아주 짧고 굵게 고강도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이 연구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이건 젊고 운동 좀 해본 남성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8회에서 10회 반복 범위로 훈련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아예 운동 초보자분들이나 파워리프터처럼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는 분들한테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훈련 볼륨이 근성장과 근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운동을 하는가? 나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운동은 그 목표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땀을 한 방울도 헛되이 쓰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